서울 강남역 인근의 주택가입니다. 지난해 10월 30대 남성 A씨가 지인 2명과 함께 이곳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이 화단에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상이 여긴 주민이 신고했고 경찰은 인근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발견했습니다. 10월 말쯤에 제가 종사하고 있을 때 형사과 차량이 서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 던지기 마약 사범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4달이 넘는 추적 끝에 A씨 일행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의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대마 흡입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대마 수수 미수 혐의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언론 보도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오늘 논평에서 이철규 의원이 그동안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마약 근절에 앞장섰는데 이런 일이 터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을 조용한 입건을 통해 축소하고 덮으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아들의 입건 사실을 모른다고 하지만 경찰 조직 내 2인자인 치안정감을 지낸 이 의원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넉 달 전 발생한 사건이 지금에서야 보도됐다며 사건을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이철규 의원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송구스럽다고 밝히면서도 언론 보도 전에는 사건을 몰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넉 달 넘게 추적해 이 의원 아들과 일행을 붙잡았으며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 아들은 과거에도 대마 흡입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액상 대마를 사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 30대 이모 씨의 머리카락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의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시 이 씨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을 찾았고 경찰은 이들 셋과 대마 제공 혐의자 등 4명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이 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국과수에 이들 4명의 소변과 모발 등을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화단을 헤집고 있는 이 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CCTV와 통신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월 3일 이 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2월 25일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신원 특정부터 체포까지 53일이나 걸린 건데 이 때문에 늦장 검거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의원이 경찰 치안정감 출신이자 3선 여당 의원이라는 점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범을 확인하고 자료를 분석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고 이 의원 아들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지난 1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고소를 한 사람은 장 전 의원의 전 비서였습니다. 고소장엔 장 전 의원이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2015년 11월 17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총선 선거 포스터 촬영 후 피해자와 장 전 의원의 측근이 참석한 술자리가 3차까지 이어졌는데 피해자는 2차 자리에서 기억을 잃었고 다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성폭력 피해를 인지했던 겁니다.
피해자 측은 지역에서 힘이 센 장 전 의원 일가가 무서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고 그러는 사이 장 전 의원이 여러 번 회유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 보름쯤 뒤 장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전 의원 측은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2015년 12월 초 장 전 의원의 집에서 돈을 받았고 장 전 의원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며 먼저 자리를 떴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2018년 이 사건을 공론화하려 했을 땐 장 전 의원이 자신의 국회의원실에 회유성 취업을 시켰다고 피해자는 주장합니다. 장 전 의원 측은 한 교수의 추천으로 채용했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피해자는 오는 11월 10년으로 정해진 준강간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장 전 의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술자리가 있었는지 피해자와 호텔에 갔었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장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이 당일 호텔 방 안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이를 경찰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은 오늘 낸 보도자료에서 성폭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을 고소한 전 비서는 2015년 11월 18일 아침 성폭행이 있다는 걸 인지했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장 전 의원이 잠들어 있는 사이 호텔 방안 상황 등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보관했으며 이를 최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여성의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시키는 상황과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또 피해를 인지하게 된 당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된 걸 확인해 해당 감정서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그동안 고소하지 못한 건 덮고 넘어가라는 장 전 의원 측근의 만류, 또 장 전 의원이 가진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인의 법률 대리인은 해당 여성이 그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정신과적 증상이 호전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소견과 오는 11월 만료되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최종 고소 결심을 하고 올해 1월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이 여성이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며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들을 찾아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늦은 밤 구급차가 들어서고 이어서 경찰이 도착합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갑자기 소방차 지나가서 경찰차랑 기동대 차량이 막 엄청 한 4-5대 정도 있다가 그러고 나서 되게 소란소란 소리 들리면서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었던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 A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장 전 의원의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장 전 의원 등과 자신이 참석한 술자리가 있었고 이후 의식을 잃은 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피소 직후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지난달 28일 이뤄진 경찰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 전 의원 측이 의혹을 부인하자 어제 A씨 측은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과 DNA 채취 결과 남성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국과수 감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씨 측은 당초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장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되자 취소했습니다. 장 전 의원의 사망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